안녕하세요, 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어떤 일들이 올 한해 펼쳐질까? 아니, 2000년대 들어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0년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슬퍼지네요. 아, 진짜 시간의 빠름이라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오늘 만화는요. 이거 저 사실 이렇게 만화 준비할 때부터 2020년도에 꼭 할 거야 했던 만화인데 네. 2020 원더키디. 2020 원더키디. 저 1도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구나. 이게 네. 1989년도에 K본부에서 방영이 됐었던 만화예요. 네. 근데 이게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에 내놓을 만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국책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본들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당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애니메이션 드림팀을 만들었죠. 아, 우리도 좀 괜찮은 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뒤처지지 않을 만한 그렇습니다.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맞습니다. 취지였네요. 사실 고전까지만 해도 만화가 이렇게 하청에 하청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우리도 하청을 많이 했었고요. 많이 했었었죠. 네. 그래서 배경 돌려막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애니업계의 관행이었었고요. 근데 그 옛날 만화를 좀 보시면요. 옆모습이 코랑 입이랑 있는데 입만 답싹답싹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입만 이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아, 요 2020 원더키드는요. 한 땀 한 땀 장인의 붓끝으로 그려낸 아주 우수한 배경 화면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만화였어요. 이제 요런 잔머리 쓰지 않고 한 장 한 장 제대로 맞습니다. 제작을 했단 얘기네요. 돈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만화였었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 장도 되게 많이 탔는데 근데 네. 이게 국내에서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어. 첫 번째 비판의 이유가 뭐냐면요. 주인공의 머리가 빨강색이었었다라는 거. 그 당시 정서상. 그렇죠.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양준일 씨 같은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재입국이 안 됐던 시절이 요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귀걸이 했다고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름이 아이캔. I can.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왜 외국의 이름을 쓰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만화에는 쇠돌이, 훈이 이런 거 써야 되지. 안정적이지. 예. 느낌이. 네. 이런 훈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었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외계로 가서 아빠를 구해내는 오. 스타워즈급의 이야기였었고요. 네. 이때 주제가를 네.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었었던 소방차가 불렀었어요. 이야, 만화 OST를 소방차 오빠들이 그랬었습니다. 불렀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만화지만은 네. 그렇게 신나지 않는 노래라서 그냥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네. 그 스토리를 좀 보시면은요. 네.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런 시대가 2020년이었었고요. 음. 유피오라는 미지의 행성을 발견하게 돼요. 우린 아직 이런 건 없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개발 임무를 맡은 독수리오 선장이 아이켄의 아버지예요. 네. 독수리오가 조난을 당합니다. 네. 외계의 데몬 마왕이 아, 자신들의 새로운 부품을 필요해서 우주선을 납치한 그런 컨셉이었었고 네. 이런 걸 막 훔치던 로봇이 했던 말이 되게 명언이에요. 나는 로봇이라 양심이 없다. 양심은 사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외계의 데몬 마왕은 로봇이라 양심이 없었고. 없었고 네. 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서 갈라티카호가 출발했는데 네. 여기에 아이켄이 몰래 숨어서 무임승차했구나. 무임승차를 해버리게 되죠. 네. 그리고 회항할 수 없다라는 결정. 회항은 뭐 땅콩이나 했어야 하는 거니까요. 수색대원이 되어 아버지의 구조를 동참하게 되면서 네. 이 우주 대모험이 시작되게 되고 아이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는데 꼬맹이가 이제 올라타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러 가는데 어쨌든 함께 합류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똘똘한 녀석이 아버지를 구해내는 그런 과정을 네. 그린 만화가 바로 이 2020 원더키디였었던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정말 1분도 안 봤던 것 같아서 그때 만화 볼 나이가 아니셨으니까요. 네. 실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왔는가 제가 좀 봤습니다. 네. 우리 2020 원더키디의 만큼 왔는가 생각해봤는데 최초의 로켓 발사 기록이 고려사에 네. 최무선의 화통 도감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역사가 길더라고요. 그렇네요. 고려사니까요. 네,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을 또 발사한 때가 있는데 이게 1448년 세종 때, 세종 30년 때 오, 신기전 우와. 기억나시죠? 네. 아니 이게 최초의 로켓인 거네요. 그렇죠. 다연장 로켓 여러 발이 부르락 나가는 그런 거였었고요. 그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은 언제였을까 보니까요. 네. 1992년에 우리별 1호 우리 별리로 맞다. 기억납니다. 이게 했는데 이건 사실은 영국의 서리대학에서 만든 거라서 우리 기술이 아니고. 아니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요. 진짜 우리 기술은 카이스트에서
우리별 2호를 제작했을 때 네. 이게 진정한 우리 기술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아리랑 뭐 몇 호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리랑 1호가 1990년도에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게 이제 다목적 실용성 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위에 나로호도 뭐 발사를 했는데 이 발사 137초 후에 1단 로켓이 폭발하면서 추락을 했었고.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성공적인 발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에 누리호 발사를 했었고요. 네. 2020년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달 탐사를 위한 달 궤도선 한 기를 네. 개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원더키디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막 우주로 앞발을 걸어 갈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아빠를 안 보내면 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등장인물 한번 살펴보죠. 예나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유피오 행성의 원주민 소녀예요. 어... 귀가 뾰족한데 저는, 외계인이네, 외계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호감이에요. 네.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외계인을 그릴 때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귀를 뾰족하게 그렸던 것 귀 같아요. 뾰족하고 요게 이렇게 수신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머리 크고 뭐 이렇게 네. 그렸던 게 있었는데 수줍고 연약한 소녀였었지만은 위기 시에 안 돼라고 외치면요 눈에서 광선이 발사되고 하드론 메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영화 토니 스타크가 아크 원자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요. 네. 눈 돌아가는 토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예, 그런 느낌으로 뭐 초토화 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예나의 주변을 능력. 다 맞습니다. 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 나중에 하드론 메달을 이렇게 그 아이켄에게 주게 되는데 네. 켄은 이게 있으니까 자꾸 일이 벌어진다면서 이걸 버리게 됩니다. 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어렵구나. 코보트라는 로봇이 있어요. 네. 코리아와 로봇의 합성어예요. 코보트. 코리아 로봇 코보트. 네. 비행기로도 변하는 아이켄의 충신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요. 네. 리사라는 여자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여성이 마음에 이름이 들었었어요. 근데 다 좀 그렇네요. 아무리 리사. 글로벌한 그 진출을 꿈꾸고 있었어도 아이캔, 리사 뭐 이런 느낌, 코보트 이런 코보트. 느낌이 네. 네, 외래 그럼 어떤 느낌이죠? 붉은 생머리, 긴 생머리에 예쁘고 유능한 몸매 좋은 아가씨였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얘는 뭐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아빠를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아이켄이랑 만나게 됐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네. 박사님 있었고요.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켄과 대원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이런 분이 있어야죠. 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뭔가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 분이 꼭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콘이라고 해서 그 영화 그렘린 생각나세요? 네, 그럼요. 예,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까 그 예나의 외계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아이켄의 아버지가 사라지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아버지는? 기계 군단에게 세뇌를 당해서 그 기계 군단의 부하가 돼갖고 이렇게 아이켄이랑 또 싸우기도 하는데 나중에 아이고 아버지 아들과 싸우셨구나. 아버지 멘탈이 약하셨네. 하지만 정신 차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만화가 되게 됩니다. 네. 자, 결론. 결론을 보면요. 2020 원더키디와 현실 2020년에 가장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요. 아저씨들이 입고 다니는 등산복이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영화 만화에서는 이렇게 우주복인데 네. 지금 아저씨들 입고 다니는 그 등산복 보면은 약간 2020 스타일 같다라는 그런 느낌. 사실 우리나라 등산복 지금 보면 저걸 입고 등산만 하는 게 너무 아깝다. 기능이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주로 갈 수 있는 옷일 수도 있어요. 네. 하이테크 기능을 갖고 있는 등산복. 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게 궁금해서 만들어진 만화이기도 할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자,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던 만화는 2020 원더키디. 찰리는 그 당시에 참 재밌게 봤다면서요? 저는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상을 하는 것들이 즐거웠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만화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옷을 빨았어요. 빨았어요. 자,